제가 사실은 저희 팀 안에서는 크고 작은 강의를 조금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 팀이 아닌 같은 위닝 그룹이긴 하지만 외부 팀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탁을 받고 진짜 많이 떨리고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뮤닝 그룹 안에서 진짜 잘하시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들에 비하면은 막 속도가 아주 빠르다거나 성과를 진짜 크게 낸 그런 사업자는 아니지만 지금 한 3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그래도 꾸준히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왔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마 사장님들께서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힘을 내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러브 더 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저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상에 오른다거나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한 되게 거부감도 컸고 불안감도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정상에 오르고 리더가 되는 거를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지금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얘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부분이 저희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가셨어요. 굉장히 지금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항상 뭔가를 만드시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셨는데 사실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트렌드라는 건 너무 빨라도 되지 않고 늦어도 되지 않은데 항상 지나치게 빨라서 결과적으로 IMF 때 와르르 다 무너지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자세나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고 나서는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할 때, 저희는 팀 안에서도 롤모델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 아버지를 롤모델 삼아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살짝 드렸고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인드가 조금 다르셨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보다는 항상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의 생각이나 시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바쁘셔서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함께 해외나 외국으로 계속 보내서 큰 시각을 가지고 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정말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이 IMF를 통해서 와르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제가 생각하는 아주 멋진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도 교사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교사라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내가 원하는 삶, 그 나의 원하는 꿈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10년 정도, 10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교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 삶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고 나의 삶이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교직 안에 있는 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굉장히 갇혀있고 폐쇄적인 이 문화가 너무 갑갑하고 싫어서 제 선택했던 것은 결혼이었고 결혼과 동시에 저는 이 교직이라는 직업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주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라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부 생활도 한 10년 정도 유지했을 때쯤 타이밍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뭔가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남편이 퇴직하는 순간, 나에게 큰 위기가 오겠구나. 뭔가를 찾고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많은 일들을 알아봤거든요. 제가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와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또 소득이 또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정이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유지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굉장히 많이 찾았고, 많은 분들이 쉽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거를 알아보고 정말 계약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 대학 동기인 친구를 통해서 저는 뉴스킨이라는 일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뉴스킨의 보상을 듣고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아, 이 일은 무조건 해야겠다.
무조건 해야겠다. 이 일의 형태가 어찌 됐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망설이지 않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일을 알아보고 시작할 때 타이밍이, 저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지금이야?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은 엄마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저의 성향을 아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은 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너는 진짜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고, 정말 저희 남편 빼고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과 저희 남편 빼고는 주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제가 들었던 거는, 스폰서 사장님께 들었던 거는, 일단 LOI를 제출을 하고 매일 데모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 그리고 세미나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고, 스폰서 사장님과 자주 연락하면 된다. 이것만 딱 입력을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대부분 부산에 계신 걸로 아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도 부산에 계신 이지현 사장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이 컸지만, 저를 시스템에 조인시켜 주시고, 서울 윈인이라는 시스템에 조인시켜 주시고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사 그리고 주부 그 외에는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물건을 팔아보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 외의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렀어요. 그리고 저는 자체가 원래 학습이 굉장히 느린 편이라 사실 이 진도 나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액션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초기 때, LOI 때거든요. LOI 때 사실 데모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약산성, 알칼리, 뭐 중성 이런 것도 사실 이해하지 못했고, 항산화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는데, 지금 보면 노트를 읽고 있잖아요. 여기 저희 지인을 앉혀놓고 이거를 굉장히 지루하게 읽어가며 진짜 긴 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데모를 시켰는데, 제가 이때 두 명을 초대해서 데모를 진행을 했는데 한 명의 동생이 보다가, 언니 진짜 과간이다, 할 수 있겠어? 내가 촬영해 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봐봐, 진짜 심각해 라고 해서 찍어준 영상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 영상을 보고는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한테 중요한 좋은 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 많거든요. 사진 끝난 게 아니야? 뭐야? 좋아요. 자, 이제 제가 발라드릴게요. 이 비타민 C가 많아서 이걸 바르고 세수를 하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져요. 주장면이 전화 왔어. 어떡해? 받아? 받아. 네, 여러분들 문제점 진짜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일단 손님을 초대해 놓고 홈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화장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80도 워시를 저는 붓으로 바르면 안 된다는 거를 몰랐었거든요. 180도 워시 진짜 펴지지 않는 것을 붓으로 막 펴바르고 진짜 지루하고 이렇게 데모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하는 것도 둘째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킨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저는 3개월을 꽉 채워서 2018년 2월에 대리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2018년도 1월부터 그냥 LOI 과정부터 위닌 서울 시스템에 계속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산이란 지역에 있고, 시스템이 운영되는 서울은 강남에 있어서 사실은 차가 막히면 어쩔 땐 2시간 반이 되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기도 하고, 사실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고 LOI고 이 비즈니스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스폰서 사장님이 안 계시고 저 혼자 이 낯설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배워가야 한다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낯설고 한 번도 먼저 다가가서 누군가랑 친해지거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너가 성공하려면은 위닝서울 사장님과 친해지고 잘 적응해서 그곳에서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게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여기 계신 신혜랑 사장님, 김진호 사장님, 그 다음에 원승민 사장님, 백수현 사장님께서 시스템이 마치면 같이 점심도 같이 드셔주시고 하면서 진짜 제가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2월에 대리점이 달성을 하고 서울 유닛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진짜 혼자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랠리라는 것이 없지만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까지 내려가는데 항상 혼자 가는 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빨리 나도 파트너가 생겨서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간절함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그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제가 스폰서 사장님과의 어떤 물리적 거리감, 그래서 제가 그런 간절함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 갖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기 부산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단어를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신 말이 지훈아 너는 다 좋은데 너무 애살이 없어. 왜 그렇게 애살이 없냐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는 뭔가에 미치듯이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향이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 진짜 그런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18년 6월에 홍콩 컨벤션을 갔다 오면서 큰 세상을 보게 돼요. 아, 뉴스킨 비즈니스는 한계가 없고 내가 원하는 소득을 마음껏 만들 수 있고 내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구나라고 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틀이 있고 알 속에 쌓여 있잖아요. 그거를 깨는 1차적으로 깨는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홍콩 컨벤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 그 미친 열정으로 진짜 한 달 만에 갑자기 파트너 4명이 생기고 10월에 EBP가 달성되고 그 저의 열정으로 저는 BA까지 가고 그리고 빌드스쿨, 마카오 석세스 트립은 당연히 달성하게 되고 리드스쿨, 방콕 석세스 트립까지 사실은 굉장히 무난하게 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저에게 정체가 찾아옵니다. 정체가 찾아오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전하고 보상을 풀고 제품을 얘기를 해도 성과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성과가 너무 안 나서 뭐지?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인가?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 내가 이걸 진짜 원하나? 리더가 되기를 원하나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리더가 되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저는 항상 어디에서 너무 뛰거나 1인자가 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2인자, 아니 2인자보다는 3인자, 3인자보다는 4인자, 5인자 중간쯤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보니까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거부감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거를 내가 깨야겠다. 진짜 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이때 제가 이거를 막 적어놨었어요. 다단계하다 그만둔 이지윤, 다단계하다 그만둔 진아 엄마가 될 거야. 이런 거를 굉장히 써놓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저 엄마 옛날에 뉴스킨이라는 거 하다가 그만둔 엄마야 라는 꼬리표를 달 건지 아니면은 저 엄마 대단하다 뉴스킨 해가지고 진짜 완전 집안을 바꿨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건지 진짜 이 생각을 하면서 잘해야겠다. 진짜 뭔가 해내야겠고 보여줘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일단 그래 결과가 잘 안 나는 시기긴 한데 일단 그냥 막 하자. 무조건 하자. 액션을 하고 언젠가는 결과가 날 테니까 경험을 하자라고 해서 많은 액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구멍이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 되게 덜렁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이런 얘기를 진짜 여러 번 들었어요. 사장님, 제가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 제가 미국 본사에 메일 보내서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한 세네 번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진짜 구멍이 많고 웬만한 사업자가 하지 않은 실수들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이런 실수들이 결국에는 저의 자산이더라고요.
저의 자산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영상 여러분 그 사장님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번 보시길 바래요. Failed a key primary school test for 2 times, and I failed 3 times for the middle. For 3 years I tried to fail in the universities. So I applied jobs 30 times, got rejected. I went for a police. They said no, you're not good. I went to even the KFC. When KFC came to China, come to say 24 people went for the job. 23 people accepted. I was the only guy. We're not that good. Even today, we still have a lot of people reject us. I was very depressed. Believe what you're doing. Love it. Whether people like it or don't like it, they say, whether you are successful or not successful, when they finish the job, if they make a mistake, if they fail, if they always complete the others, this guy will never come back. If the guy only check himself, yeah, something wrong with him here, something wrong with there, this guy has a problem. 네, 정말 이 영상을 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원래라는 건 없어. 내가 원래라고 외치면은 변화하려는 사장님들이 나한테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나는 원래 좀 덜렁대고 원래 실수도 많고 원래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이 생각을 싹 고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저를 진짜 많이 돌아보고 바꿔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라고 저를 바꿔가는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또 생각했던 게, 아, 일대 배출을 멈추지 말자. 제가 정체되어 있을 때 진짜 무서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막 열심히 달려갈 때, 부산에서 한 팀, 그리고 일산에서 한 팀에서 EVP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EVP에서 벗어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걸 느끼고,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저더라고요. 제가 차고 나가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들의 길을 내가 가로막는다는 걸 깨닫고 멈추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제 스폰서 사장님인 이지연 사장님을 보면서 항상 처음에 제가 잘 모를 때 의아했던 게 1대에 6명이 있는데 왜 1대를 찾는 걸 계속 멈추지 않지? 왜 그렇게 하지? 1대1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에너지를 쏟아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내가 1대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을 때 말로만 하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처럼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에 1대 배출을 끊이지 않고 해야겠다. 1대 배출을 6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을 만드는 거를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중했던 거는 사실 보상이었거든요. 저는 보상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늦게 했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진짜 6개월 동안 보상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보상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회원 보상과 그리고 프랜차이즈 보상이 다 동그라미인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진짜 안 돼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진짜 애를 먹으셨거든요. 진짜 답답하다 이러면서 진짜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 보상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돼요.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이 보상이 그냥 이 돈 버는 보상이구나를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보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보상을 풀 때마다 자꾸 주책맞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풀다가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정말 눈물의 보상 풀 때마다 운다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보상 풀 때마다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걸 너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서 자꾸 눈물이 났었거든요. 근데 보상을 풀 때 제가 눈물이 났던 거는 뭐냐면은 누군가 보상을 제가 풀 대상자를 만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포텐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알지 못하는 그 가능성과 포텐이 느껴지면서
저분을 진짜 살리고 싶다. 저분이 깨닫고 인생을 바꾸게 해주고 싶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청 커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보상 푸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꼭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상을 풀면은 그 진심이 전해지고 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한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매출이 진짜 어려웠어요. 보상은 풀고 사업을 전달하고 세미나 초대까지는 괜찮은데 제품 전달이 저는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좋아, 써봐 정도까지는 하겠는데 이거를 꼭 사게끔 하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왜 못하는가를 생각하고 제가 여러 번 점검하다 보니 깨닫게 된 것이, 매출이 날 위해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 매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진짜 사랑하게 되고 이 제품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된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널 위해서 넌 써야 돼. 진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넌 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니까 사실은 매출에 대한 두려움을 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활동사항 얘기할 때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매출을 진짜 못하거든요 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말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에너지인데요.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는 사실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에너지를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저에게는 에너지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넘쳤다, 폭발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제가 LOI 때 홍콩 컨벤션 다녀온 직후, 그리고 사실 지금 최근 몇 달이거든요. 제가 에너지가 굉장히 막 성공해야 되겠고, 성공하게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에너지가 막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저의 연락을 끊고 거리를 뒀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진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내 에너지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이거를 저는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저의 에너지를 더 높이고 어, 깎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삶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나의 생각을 믿지 마라.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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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저는 깨달았거든요. 실제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사장님 생각 좀 정리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 그냥 직언을 날리거든요. 너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똥이니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아직 성장하는 중이고 아직 배워야 될 게 진짜 많은 사람이라, 내가 생각해봤자 그 생각은 사실은 그냥 나의 조그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는 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스폰서 사장님의 생각은 제가 받아들이지만 제 생각에 갇혀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생각은 결국엔 감정을 낳게 되고, 이 감정은 행동으로 연결되고 이 행동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힌다면은 결론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뇌를 내려놓자라는 거를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액션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팀. 어, 사장님들 팀 많이 사랑하시죠? 어쨌든 우리가 뉴스킨이라는 문화, 그리고 위닝그룹의 문화는 정말 서로 칭찬하고 사랑이 진짜 넘치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팀에 대한 생각도 재정립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체됐을 때를 생각해 보니, 내가 스폰서를 얼마나 믿는가,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 내 가족 외에는 사실 만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를 이끌어 줄 때 그 사람을 100% 신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저의 스폰서를 100% 아니 120% 신뢰하거든요. 스폰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 나를 리드하는 거, 나를 끌어주는 거는 무조건 나한테 좋은 일이고 무조건 100% 나의 성공을 위한 일이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마음에 새기느냐가 사실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 라인의 성공을 진짜 얼마나 응원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도 항상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잘하면은 불안하고, 쟤는 잘하는데 나는 어떡하지? 시기가 나기도 하고, 그런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걸 마음을 먹기가 진짜 쉽지 않았는데, 저는 뉴스키는 비즈니스가 팀 비즈니스라는 걸 깨닫고서는 형제 라인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나의 파트너가 잘 된다는 거를 이제 마음으로 깨닫게 됐거든요. 그렇고 나니까 형제 라인의 사장님이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빠르게 뭔가를 해나가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저도 진짜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운라인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을 보면은 그 사장님을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다음에 앞으로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크게 볼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파트너 사장님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그냥 현재 시점에 맞춰서 봤을 때는 같이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니, 어떡하니, 우리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장님의 잠재력과 능력을 크게 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응원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잘 해 나간다면은 분명 우리 이하의 큰 크고 멋진 그룹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표인데요. 저는 목표를 사실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잘 정하는 사업자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사업자였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큰 깨달음으로 왔던 게, 나의 목표가 작으면 내 다운라인 파트너 사장님들의 목표가 내가 정한 한계점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1대 출근하는 파트너 6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했을 때 그거보다 높게 목표를 외치는 파트너 사장님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는 1대 파트너 10명을 목표로 했을 때도 그 이상을 넘는 분이 없는 거를 깨닫고, 내가 목표를 진짜 크게 해야 되겠다. 진짜,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해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목표는 출근하는 1대 파트너 30명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올해 꼭 해낼 거고, 그리고 저는 올해 꼭 PA가 되기 위해서 사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 목표가 낮으면 절대 큰 그룹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진짜 겪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사장님들 진짜 잘하고 계시겠지만 목표를 크게 하시는 거를 노력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꿈꾸는 건데요. 사장님들 꿈 잘 꾸세요? 저는 예전에는 꿈꾸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막연하게 잘 살고 싶다. 막연하게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던 게, 예전에는 되게 허황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현실을 보자. 냉철하게 판단하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꿈꾸는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뉴스키는 이 시스템 안에서 꿈꾸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꿈꾸는 방법을 또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꾸는 꿈,
내가 앞으로 이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기 시작을 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꿈을 꾸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리더 사장님들의 시스템에서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 리더는 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드림 빌더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이고, 제가 약간 지치거나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싶을 때 항상 찾아보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저의 꿈이거든요. 그리고 꼭 이룰 거고, 굉장히 유명하죠. 햄식인의 가족이고, 그리고 그 친구 지인들과 진짜 아름다운 비치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이거는 제가 사랑하는 사장님들과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로 성장해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비치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꿈꿨던 것처럼 이렇게 평화롭고 서로 정말 기쁨과 행복만 넘치는 이런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이 영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모두 각자의 꿈이 있으시겠지만 그거를 시각화하시고 계속 상상을 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처음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했을 때도 유튜브로 찾아봤던 게 뉴스킨 비즈니스 어떻게, 하우, 막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진짜 이거 하나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 제가 아까 초반에 데몬 할 때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 보셨죠? 데몬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렇게 어수룩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하는 거. 저는 보상을 풀 때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이 적힌 종이를 펴놓고 그거를 옮겨 적으면서 보상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세련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하다 보면은 그 능력치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영상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 This is you at the U.S. Open. This is you. Good service motion. Very good. Keep that perfect service motion you have. Right there. Good. Switch to the backhand. Lean into it. Woo. Just follow through. Take the net. Nice shot. Make sure you're controlling that ball on every shot. There you go. Very good. Back, back, back. Put it away. You tough, just like you want to win. Just like you at the U.S. Open. Right there. This is you. Very good, Serena Williams.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울컥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아버지가 딸에게 계속 아기 때 연습할 때부터 넌 지금 US 오픈이야. 넌 지금 US 오픈에 있고 지금 테니스를 시합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진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마치 성공해서 US 오픈의 대회에 참석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스폰서 사장님과 저희 시스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폰서 사장님들도 계속 우리가 성공할 모습, 미래의 모습들을 계속 상상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잖아요. 우리가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어떤 시스템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나 혼자 개인이 나를 도와주는 멘토가 없이, 나를 가르쳐주는 시스템 없이 하라고 한다면은 이걸 해내실 분들은 정말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 안에 있고 누구보다 어쩌면 나보다 나의 성공을 더 바라는 스폰서 사장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것도 좋고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거를 하고 해내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그냥 미친 짓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리뭉실한 액션 말고 제가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집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매일 책 읽는 거를 굉장히 노력했어요. 저는 사실 책을 좋아할 것처럼 생겼다라고 하는데 사실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했어요. 의도적으로 책을 읽으려고 진짜 노력을 했었고 강의 듣는 거는 근데 다행히 잘 듣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는 것도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노력했던 것,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강의를 듣는 목적은 내가 성공만 생각하기 위해서야라는 거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강의를 들을 때 목적성은 how to를 배우기 위한 거였어요. 어떻게 하지를 배우기 위하였다면은 제가 지금 강의를 듣는 목적은 성공만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성공할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서 내 목표를 집중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팅에 모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 이하로 하는 모든 미팅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되겠고 내가 여기에 몰입하고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좀비라 그러죠. 진짜 영혼 없이 와서 앉아있다가 가고 하면은 사실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내는 시간, 이 한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사업 전하는 거였어요. 저는 신뢰 쌓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면 먼저 신뢰 쌓고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것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발톱을 그냥 바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 너랑 사업하고 싶고 사업 같이 하자. 이 얘기를 신뢰 쌓기 전부터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는 거. 그리고 열정적으로 보상을 풀고 사업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꿀 수 있었던 계기는 이 보상이 그리고 이 비즈니스나 이 사업이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 너가 하면 너한테 유익이라는 생각이 100% 꽉 찼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상을 푸는 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스폰서와 불편한 미팅하는 거. 저는 예전에 스폰서링 하면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널러지를 그냥 까고 스폰서한테 잔소리도 많이 듣고 얘기도 많이 하는 미팅을 하는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불편한 미팅하는 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와 한방향 정렬하기인데 예전에는 제가 스폰서 사장님이나 리더 사장님께서 뭘 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제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왜 그렇게 하자고 하시지? 라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생각의 폭이 굉장히 작아서 그 리더 사장님들의 큰 생각을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구나. 이거를 자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씩 왜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시지? 라고 이해 안 갈 때가 진짜 드물게 있는데 그럴 때면은 진짜 이주인 아직 멀었다. 더 배워야 되겠고 더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리더 사장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저 얘기를 하시지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7번은 항상 겸허하게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세.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LOI 사장님, 그 다음에 지금 막 대리점이 되신 사장님들, 아니면 리더 사장님들, 그 모든 사장님들한테선 배울 점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 저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요즘은 저 사장님의 저런 부분을 진짜 장점이니까 내가 배워야겠다. 저런 부분을 내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흡수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40대 중반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팀은 어쨌든 밀레니얼과 그런 사장님들로 꽉 채우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션. 저는 액션 중에서 SNS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 SNS를 진짜 못하는 사업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인스타를 계정은 있었는데 비공개로 해서 그냥 저희 딸의 앨범이었어요. 저희 딸의 앨범을 기록하는 일기장처럼 사용을 했었는데 인스타를 그때부터 공개를 하고 이제 SNS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SNS를 통해서도 이제 ROI가 들어가고 성과가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SNS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아직 부족하지만 말씀드리자면은 SNS라는 거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게 하고 그 나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 관심을 갖게 하는 공간이고 비즈니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만나서 전달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감사랑 사랑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툰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조금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런 거고 저는 지금 이제 한 분의 BA 사장님과 두 분의 EVP 사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11월에 2만 라인, 1만 라인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사소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로 SBA를 놓쳤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크고 이번 달에 꼭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산에 계신 사장님들과 일산에 계신 사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 보면은 사실은 잠도 안 와요. 너무 막 책임감과 같이 꼭 성공하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하고 여기는 지금 LOI 중인 사장님들 사진이 빠졌는데 무조건 2021년 이분들과 함께 성공하고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에너지로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일산에 계신 사장님들한테 기쁜 일들이 많아서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일산 화이팅!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진짜 서로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목 그대로 저는 러브 더 탑, 정상과 내가 리더가 되는 걸 진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지금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고 지금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집이 트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비즈니스를 제가 3년 좀 넘게 했는데 이 3년 넘게 한 거를 완벽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꼭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000집이 한 달 트랙이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올해 지금 이제 막 대리점이 달성되신 분들도 LOI 중이신 분들도 미친 에너지로 뛴다면은 이번 12월에 마감이 팀 엘리트 트립도 저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꼭 같이 다음에는 제 목표를 달성하고 더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사장님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